자, 108페이지 지목. 이번 시간은 요 지목을 하는데 왼쪽 108페이지만 할 겁니다. 법정 지목은 나중에, 이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1월달로 미루고 지목의 기본 개념만 정리를 하고 면적으로 갑니다. 면적. 지목.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해라? 종류를 구분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얘를 이제 지목이라고 했는데, 자, 지목을 분류할 때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지목을 분류할 때는 수륙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지형지목,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무슨 지목? 토성지목,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무슨 지목? 용도지목.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지목이다. 시험에 지형지목이 뭐냐? 토성지목이 뭐냐?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이렇게는 나왔죠. 지목을 분류할 때는 지형지목, 토성지목, 용도지목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을 사용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 가시겠죠? 요거. 종류를 구분해라. 이거 몇 개로? 28개로. 28개로. 1번부터 몇 번까지? 28개까지. 즉 전부터 뭐까지? 전부터 잡종지까지 28개의 지목으로 종류를 28개로 구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해라? 등록해라 이겁니다. 어디에 등록한다? 지적 공부 중에서도 어디에? 목도장에. 여기서 장은 뭐야? 여기서 장은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무엇? 임야대장이란 말이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고, 도는 무엇이다? 도면이야. 도면이니까 도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야도가 있다 이겁니다. 즉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는데, 여기에 등록을 할 때는 코드번호하고 함께 정식 명칭이 등록이 돼요. 즉 코드번호라고 하는 것은 전은 1번이고 답은 2번이에요. 과수원은 3번이고 하천은 17번이, 코드번호가 17번이 바로 뭐냐면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천이 등록될 때는 17하고 하천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 경우는 코드번호도 안 들어가고 정식 명칭도 안 써요.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어떻게? 부호로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 부호로서 등록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등록을 합니다.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등록을 하는데, 전체 28개 중에 24개는 어떻게? 두문자. 전답, 과목, 임 이런 식으로. 나머지 4개는 무엇으로? 차문자로. 그럼 나머지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4개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게 차장천원이야. 차장천원. 요게 차장천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얘네들은 두문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차문자. 두 번째 글자다. 왜냐면은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를 쓰는 이유는 지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 두문자 자체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차는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그럼 주차장을 주로 못 쓰는 이유가 주유소 용지가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주유소 용지를 유로 쓰고 주차장을 주로 쓰면 될 거 아시냐. 유지랑 또 겹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장용지야. 공원하고 겹칩니다. 공원하고. 그러면 거꾸로 공원을 공자 쓰고, 공장용지를 공을 쓰고
공원을 원으로 쓰면 유원지하고 또 겹쳐요. 여러 개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하천이고 얘는 유원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28개의 지목을 모르잖아. 전부터 접종지까지. 근데 요거는 알아야 돼. 처장천원.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천수유학 철도구제. 천수유학 철도구제.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처장천원이 먼저 몰라도 돼. 앞으로 1년 공부한단 말이에요. 1년 공부하는데 처장천원이 먼저 모르면 지저법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지목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요게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럼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이 되는 거니까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등록부라든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돼. 뭐만 딱 알고 있으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목도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요거.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원칙에 보시면 1필 1목의 원칙이라고 써있어요. 1필 1목의 원칙은 한 필지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해라는 소리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라.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지목은 못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 만약에 택지를 조성을 했다.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도 미리 무엇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대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다. 네 가지가 대표적인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입니다. 쭉 넘겨서 114페이지에 면적. 해마다 시험에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네 개는 좌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 네 개만큼은 시험에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빠짐없이 면적을 봅니다. 면적.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 그죠? 요 필지의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면적. 근데 가로 열고 무슨 면적이라고 써있냐면 수평 면상. 이 수평 면상의 넓이로 나타내더라. 이게 이제 시험에 경사 면상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경사 면적이 아니라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 이렇게 있으면 도면에 뭐가 등록돼? 이렇게 경계가 등록이 되죠. 그죠? 요게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점이 경계점이고 요 점이 경계점이잖아. 얘가 만약에 거리가 24.15m예요. 그럼 거리가 요 점과 요 점 간의 거리가 24.15m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수평거리일까 경사거리일까요? 수평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경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이 길이가 24.15라는 소리야. 이 길이는 당연히 24.15보다 길겠죠? 이 길이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거리로 등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경사면상의 넓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했던 계곡이 가장 비싸다 그랬죠. 계곡이 가장 좋다 그랬잖아. 깊고 그죠?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야. 계곡은 쓸모없는 땅이지. 이런 계곡 땅에 이게 뭐 필요 있겠어? 이게 계곡 이렇게 쓰면 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여기다 뭐 호박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 그죠? 면적은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런. 옛날에는 이제 경사면상이라고 많이 나왔었고, 가장 핵심은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별한다. 측정 대상이지 대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지적 측량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법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세부 측량. 세부 측량 들어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 지적 측량,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진다고. 그죠? 그래서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필지마다 세부 측량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무엇을 측정을 해라?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지적 측량,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기초 측량에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게 지적 기준점이야. 이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 바로 기초 측량이에요. 뒤에다가 측량만 붙으면 이게 기초 측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은 결과적으로 경계와 면적과 좌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뭐를 측정해라? 면적을 측정해라 이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면적 측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 지금 할 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측량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자고. 측량을 하면 면적도 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측량을 하지 않으면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2장이 지금 넘어가 3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게 3장이거든요. 제 3장인데 제 3장이 바로 무엇에 대한 것을 공부하냐면 지적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라고.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이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데,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거 복구라 그랬잖아.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복구예요.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복구 측량은 기초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이야? 세부 측량이죠. 왜? 기초 측량이 아니니까 세부 측량인 거지 뭐. 그죠? 면적 측정한단 말이야. 측량을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측량을 하면 면적도 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도면을 제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어. 도면 제작성. 이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하는 거예요. 도면이 마모가 되면 경계가 잘 안 보이고 지번 지목이 안 보이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제작성이라고 하는데, 제작성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작성을 하는 겁니다. 얘는 측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작성 측량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제작성 할 때는 측량도 하지 않고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4장. 제4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토지의 무엇을 공부하? 토지 이동을 공부합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 해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해라 이겁니다. 그죠? 측량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신규 등록도 있었고, 등록 전환도 있었고, 분할도 있었고, 축척 변경,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도 있었고, 도시개발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측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도 측정해라? 면적도 측정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조사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야? 지번 변경도 틀린 건 아니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 얘가 만약에 10이고 여기 면적 20이었어요. 얘를 합치면 합병을 하는 경우는 요거를 합병을 하게 되면 이 경계가 불필요하니까 말소를 해버린다고. 면적은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합병 전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게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5장. 제5장으로 넘어가면은 무엇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냐면 지적 측량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은 세부 측량하고 세부 측량이라는 거하고 무엇으로 나눠진다? 기초 측량으로 나눠지더라. 기초 측량은 뭐를 정하는 거라 했어요? 기준점을 정하는 거라 했죠? 물론 여기에 기준점이 이렇게 기준점이 3점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점이 이렇게 3점이 있으면 여기에 기준점에는 요 XY 값을 우리가 알아요. 좌표 값을 알면 요거의 좌표를 알면 이거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상에 등록되는 면적은 필지의 넓이야. 기준점의 이런 넓이가 아니라. 그래서 세부 측량할 때 뭐를 측정해라? 이때는 면적을 측정하는데 기초 측량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근데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요 경계복원,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다, 얘네도 측량을 한단 말이야. 측량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를 재지 않는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경계를 무엇할 땐 정정할 때는 무엇을 측정하고 면적을 측정하고 위치를 정정할 때는 위치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뭐를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농이 있어. 세탁기라 할까? 세탁기가 하나 있어요. 위치를 좀 옮기려고 그래. 세탁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세탁기가 커져 작아져요? 그대로죠? 위치만 정정한 거야 말 그대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다면. 이제 농이 있어.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집어넣으려니까 이놈이 안 들어가. 농을 잘라야죠. 자르면 농의 경계가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럼 농이 줄어들잖아. 경계를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가 등록이 됐어. 면적을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해서 등록을 했겠죠. 근데 경계가 잘못 등록됐어. 경계가 잘못 등록돼가지고 경계를 이렇게 정정을 해. 이쪽으로 이렇게. 그 얘를 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면적을 어떻게 해야 돼? 면적을 측정해봐야죠. 이게 경계정정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위치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1, 2, 3, 100이야. 여기를 매립을 했어요.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도면에 딱 등록을 했는데 잘못 등록한 거야.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 지점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치를 다시 이렇게 정정하면 되겠죠. 위치 정정 개념은 필지가 커지고 작아지고 개념이 아니라 도면상의 올바른 위치에다 다시 등록을 하는 거야. 요것만 이렇게 말소를 하면 된다. 그렇게. 그래서 위치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다음 중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뭘 찾으면 될까요? 합병을 찾으면 돼. 눈에 훤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찾아내면 된다. 아직까지 얘는 나오지 않았고, 아직 얘는 시험에 나왔고 몇 번.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면적을 이제 측정 대상과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면적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저거예요.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측정하지 말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 면적은 그 면적을 이제 대상이 나왔으니까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면적 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아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그러나 우리가 법상에서는 딱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측정 방법은 무엇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은 경계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굴곡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 어떠한 형태로서 나타낸다?
지적도 임야도의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의 어떤 형태로서 나타낸다? 좌표 형태로서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요거 지금 벌써 경계점의 정의가요.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나왔고 아까 어디서도 나왔어요. 경계할 때도 나왔었잖아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도 나왔죠. 도의 형태로서 나타낸다는 소리는 도면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림으로써 도회적으로 표현한다는 소리고, 좌표 형태로서 나타낸다는 소리는 이러한 점들이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잖아. 이 점에 무엇? x와 y를 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경계점의 x, y를 알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이용할까요? 그럼 당연히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네? 이게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좌표법이다. 이렇게 좌표법. 여기에 x, y를 알잖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만 x, y를 알면 요 점의 좌표를 알면은 이거의 면적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얘는 좌표를 모르죠. 그 여기에 면적을 어떻게 잴 것이냐, 이러한 면적을 어떻게 잴 것이냐인데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형 장비가 있어. 조그만. 그거 갖고 한 바퀴 돌리면 면적이 딱 나와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우리가 그 주행을 하면 주행거리 나오죠. 뭐 갖고 재는 거예요? 주행거리. 바퀴 회전수 갖고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동네 한 바퀴 돌면 몇 킬로 간 거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게 있어. 그거를 가지고 요 경계가 있으면 요 경계점을 찍으면 걔가 알아서 면적을 다 계산해 줘요. 전자면적기야 그게. 그래서 지적법상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로지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안 돼. 이렇게도 구할 수,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삼변법이라고 하는 헤론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요 세 변의 길이도 알잖아.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두 개 더 합치면 되겠죠. 삼각형으로 구분해서도 면적을 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행 우리가 법상으로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면적을 어떻게 측정을 해? 면적을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면적을 무엇 해야 돼요?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디에다 등록을 한다? 면장.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장에만. 이 장의 말은 뭘까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야. 그러니까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등록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자, 면장, 목도장, 면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소재지번 몽땅. 계속 반복학습인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내용들은 수업 들으면서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들은 것 중에 내가 나중에 수업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외우지 못할 것들은 미리미리 외워놓으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암기를 안 해. 언제 할까 암기를? 8, 9월 달 가서 암기를 해요. 이미 그건 늦어 그때는. 왜냐면 6과목을 공부하는 거잖아. 암기할 것은 다 뒤로 밀어놓는단 말이야. 나중에 임박해서 암기하려고. 임박해서 암기가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하기도 바쁘고 이것저것 해야 할 거 바쁜데, 그러니까 암기할 거 미리미리 암기해놓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까먹질 않아. 근데 시험에 임박해서 암기하려고 하면은 마음만 급하고 외워지지도 않고 점수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미리미리. 면장. 뭐 얼마나 외우기 쉬워. 면장. 시골에 가면 면장 있잖아요. 면장. 목도장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 그죠? 군대 가면 소대장 있을 것이고 소유자는 대장.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우면 쉽잖아요. 네? 자, 우리가 지적도가 있는데 지적도의 축척은 7종류예요.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이다? 7종이야. 7종인데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 5, 6, 30. 5 곱하기 6이면 30이잖아.
500짜리가 있고요. 600짜리가 있고 3000짜리가 있어. 5, 6, 30만 일단 기억하란 말이야. 500 다음에 얼마가 있어? 1000이 있고 600 다음에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3000 다음에 6000 이렇게 7종류의 축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5, 6, 30 알고 있으면 나머지 뒤에 거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잖아.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가장 얘가 좋은 거지, 정밀도가. 가장 어때요? 떨어지죠? 보세요. 500, 그 다음 얼마?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려면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5, 6, 30 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도의 축적 7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정밀도가 어때요? 높죠? 내려올수록 떨어진단 말이야. 위로 올라갈수록 필지의 어떠한 경계가 정확하게 표시되겠죠. 그럼 올라갈수록 정밀하니까 면적도 그만큼 더 자세하게 면적 등록할 수 있겠죠. 그 기준이 600분의 1이야. 여기란 말이야. 600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얘는 그냥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일종의 무엇의 개념이면 원칙적인 개념이에요. 원칙은 이쪽으로 가라 이거야. 근데 축척이 얼마? 600분의 1인 지역하고 600분의 1인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 경계점을 좌표로 현행 우리가 법상으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엄청 정밀도가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필지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면적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돼. 600분의 1하고 요게 하고 나머지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나머지라고 기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자릿수는 얘가 더 자릿수가 많을까 얘가 더 많을까요? 얘가 더 많았겠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한 자리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등록한다는 소리야. 0.1, 0.2, 0.3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세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겁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얘를 쳐다보는 거예요. 최소 등록 면적입니다. 즉 600분의 1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0.1 미만이 나오면 얼마로 등록하자? 0.1로 등록하자. 12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하자? 1로 등록하자. 이렇게 됩니다. 최소 면적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요거 이해 가시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면적을 측정을 했잖아, 지금. 면적을 측정을 했으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자릿수까지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맞게끔 단수를 잘라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제곱미터 한 자리니까 0.05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다음 수를 쳐다본다고. 이 수가 0.05를 무엇하면 초과할 때는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준다는 소리는 얘가 6, 7, 8, 9라는 소리야. 초과했다는 소리는. 그러면 여기를 1이면 얼마로? 2, 2면 3으로, 3은 4로 이렇게 올려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반대로 0.05 제곱미터 무엇일 때는 미만일 때는 버린다는 소리예요. 얘가 4, 3, 2, 1일 때는 요 숫자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0.05 제곱미터를 초과하지도 않고 초과한 부분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면 정확히 얼마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05인 때잖아. 그랬을 때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요 수치를 요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구하고자 하는 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하고자 하는 수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하고자 하는 수가 0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0 또는 짝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또 어떤 경우도 있다? 홀수일 수 1, 3, 5, 7, 9, 0, 2, 4, 6, 8 이렇게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올린다 이렇게 되네. 0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0이면 답이 2면 얼마라는 소리예요? 2면 2라는 소리야. 4면 4, 3이면 4, 5면 6.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5, 4, 5입 방식이라고 하는데 5, 4, 5입 방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걸쳤잖아요. 여기 5에 걸쳤잖아. 그럼 얘는 항상 답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짝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4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11.46 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이쪽이 아주 위에 쪽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면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5를 초과했죠. 얼마로 결정하면 돼? 11.5로 결정을 해서 대장상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11.43이면 5 미만이죠. 그러면 그냥 11.4로 등록을 하라는 소리야. 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11.45면 걸쳤지 딱 5에. 앞자리가 뭐야? 짝수죠. 그럼 얘를 그냥 버리라는 거야. 그럼 11. 얼마로? 4로. 그 다음에 11.35면 걸쳤죠? 홀수지? 올리는 거야. 얼마로? 11.4로. 그럼 봐요. 얘하고 얘는 값이 어때? 같지? 걸쳤을 때는 항상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네.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잠 안 옵니다. 저게 왜, 이거 왜 얘는 11.3이지? 왜 4지? 왜 11.3인데 왜 11.4지? 걸쳤단 말이야. 딱 5에. 앞자리가 홀수면 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쳤단 말이야 지금. 근데 구하고자 하는 수가 짝수면은 얘를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1, 2, 3, 4니까 0.5 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올리고 0.5 제곱미터 무엇일 땐? 미만일 때는 버리고 정확히 0.5일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려라 이렇게 돼요. 11.6이면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여기를 제외한 이쪽은 그럼 얼마라는 소리야? 12. 11.4면 11. 11.5면 걸쳤죠? 홀수죠? 올려주는 거야. 12.5면 걸쳤죠? 짝수지? 버린단 말이야. 무조건 걸쳤을 땐 짝수가 답이라니까. 무조건.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14.46이면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못 내. 왜 못 내냐면 잘 보세요. 14.46이 나왔는데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이게 못 내는 이유가 조건이 하나 빠졌어. 이게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표현하지 않았잖아. 만약에 축척이 600분의 1이면 이쪽이죠. 1200분의 1이면 이쪽이죠. 경계점 좌표도 높고 비치적이면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일 땐 얼마를 결정하면 되고 14점 이쪽이면 얼마를 결정하냐고. 위에 해당되면. 아니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잖아. 5를 넘었잖아. 14점 얼마? 5로 등록하면 되지. 이쪽이면. 뭘 또 짝수면이 왜 나와? 14지 그냥. 왜 14? 0.5보다 작잖아. 0.46이잖아. 0.5 미만일 땐 버리라니까요. 이해 가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야 이 부분이.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집에 오늘 못 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가 측정 면적이에요. 측정 면적이 주어지면 얘가 14.5가 될 수도 있지만 14가 될 수도 있잖아.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측정 면적이 주어지면 먼저 판단할 것은 뭐냐면 이놈이 이쪽에 해당되는지 이쪽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해당되느냐 이쪽에 해당되느냐 판단하면 자연적으로 등록 자릿수가 판단이 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다 이쪽이냐 이쪽이냐만 해당되는 것만 판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 이거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잖아. 얘를 하게 되면 무조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이 돼요. 어? 자,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을 해서 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14.451이었다.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축척 안 좋아졌죠.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돼? 좌표로 등록된단 말이야. 그럼 제곱미터에 몇 자리까지? 한 자리까지 등록하죠. 얼마로 결정할까요? 왜냐면 5에 걸쳐서 51이에요, 5예요. 51이잖아. 그죠? 다음 수가 딱 5야, 51이에요. 51이죠. 그럼 걸친 거야, 초과한 거야? 초과한 거야. 그거 올려야 된다 이거야.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되면 4지 답이 걸쳤으니까.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정확히 5가 아니라 5를 초과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라? 올려야 돼. 그래서 얘를 딱 가리는 순간에 이제 틀린 거지, 하나가.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1200분의 1이면 얼마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왜? 0.5 미만이니까. 맞죠? 14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공부상에 등록을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결정 면적이 틀려진단 말이야. 그러한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면적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요놈. 면적 측정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 이것과 면적을 측정을 했으면 측정 면적이 주어지고 결정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측정 면적이 주어지고 결정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라? 요게 측정 면적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600분의 1이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이 이쪽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이쪽에서 면적 측정했더니 0.05가 나왔어요. 얼마로 등록해야 돼요? (0.1로) 등록해야지. 최소 0.1로 등록하는 거니까. 이쪽에 0.9가 나왔어. 얼마로 등록해야 돼요? 1로 등록해야지. 최소 1로 등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 등록 면적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쪽에 보시면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축척과 거리와 관계였는데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 계산 문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산기를 우리가 사용하니까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계산 문제가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면 그냥 곱하란 말이야. 숫자 주어지는 것들. 그래도 안 나오면 나눠. 그러면 대부분 답입니다. 이 정도. 어렵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 이렇게 했는데 이 공식을 모르면 이거를 못 풀면 학계론이고 세법이고 계산 문제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초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나 돼서. 자, 축척은 우리가 n분의 1로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죠. 1대 100. 1대 100이 뭐예요? 그 TV 1대 100이 아니야? 1대 100이 뭐야? 100분의 1이라는 거야. 100분의 1의 개념은 실제 거리 100m가 도면에서는 1m로 표현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이면 100만 m가 1m로 표시되는 게 그게 축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축척은 이렇게 분수로서 보통 표시돼. 100분의 1 이렇게.
그럼 이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 n분의 1은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도상거리다. 이거. 즉 실제 거리를 알고 도상거리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축척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축척과 도상거리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축척과 도상거리를 알면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실제 거리와 축척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도상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곱하고 이쪽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 없는 거지. 여기서 실제 거리는 축척에다 뭐를 곱한다? 도상거리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걸 한번 보자고.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걸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지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축척은 1200분의 1이래. 1200분의 1. 도면의 축척이. 여기서 0은 뭘까? 여기서 0은 공원이야. 그리고 여기서 1은 뭐냐면 유원지예요. 왜?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쓰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래요. 실제 거리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알지. 축척이 얼만데?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실제 거리는 모르고 도상거리가 몇 cm? 3cm란 말이에요. 그럼 x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3000 얼마? 600cm죠? 그 3600cm는 몇 메다? 36m. 공 2개 지우면 되잖아. 센티미터를 매달 100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30 몇 메다다? 계산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야? 01으로부터 U1지까지는 실제 거리 몇 메다다? 36m다.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렇게.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도 문제 두 문제예요. 축척 n분의 1 이꼴 실거리분의 도상거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 묻는 거하고 도면에 우리가 지목을 표현할 때 두문자냐 차문자로 표현할 것이냐를 알고 있느냐. 만약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공장용지로부터 공원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틀린 거잖아. 아니면 공원이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 공원이 아니라 얘는 공원이고 얘는 유원지라는 거예요. 공원이 아니라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축척 n분의 1의 제곱 n분의 1의 제곱 이꼴 실제 면적분의 도상의 면적이에요.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곱이라는 게 제곱이 붙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의 제곱분의 얼마? 1의 제곱인데 1은 제곱이 없죠. 1이니까 이렇게 m자승분의 실제 면적분의 무슨 면적이다? 도상의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계산 문제 어려우시면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요놈이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인데 여기가 2cm야. 여기가 몇 cm냐면 3cm예요. 그 2cm, 3cm는 실제 거리, 도상거리? 도상거리죠? 도면상의 거리잖아. 이때 이 필지에 뭐를 구하시오? 실제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면적과 축척과 면적과의 관계니까 축척 얼마? n분의 얼마? n분의 1의 얼마? 제곱 이꼴 실제 면적 모르죠? 도산 면적은 2, 3은 6이란 말이에요. 6cm 제곱이다. 이거 500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25만 나와. 500 곱하기 500 25만 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요거 계산하면 요거나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럼 25만 분의 1이 나온다고. 이꼴 실제 면적 모르죠? 도산 면적 6이죠? 그러면은 실제 면적은 얼마? 150만이 나와. 150만 센티미터 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상에 등록되는 면적은 뭐예요? 제곱미터잖아. 그러면 이 센티미터 제곱을 제곱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100, 150, 200, 250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 답이 이거지 뭐.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공만 4개 지우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왜 공을 4개 지우느냐? 100분의 1에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개, 100을 제곱하면 만이잖아. 10,000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4개를 지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계산 문제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돼요. 축척이 몇 분의 1이다? 500분의 1이다. 실적거리 모르고 도상에는 몇 cm다? 2cm다. 실적거리 몇 메다? 10m. 1500cm니까. 얘는 실적거리 10m란 소리야. 축척이 500분의 1일 때. 얘가 3이에요. 15m지. 1500cm니까 150m. 150제곱미터.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저렇게 구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구해도 돼. 어차피 답은 맞는 거니까. 쉬운 방법을 택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 나왔던 문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 얘하고 나왔던 문제 실질 중개사 시험에. 근데 이 계산 문제가 어렵지 자 일단 곱해. 답이 안 보여. 그럼 나누어. 그래도 안 보이면 축척을 제곱을 해. 그리고 하나 나오면 곱해. 그래도 안 보이면 또 나눠 제곱. 그러면 100% 답이 나와요. 두 문제가 축척과 면적과의 관계, 축척과 거리와 관계가 실질적으로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요게 어렵다. 학교론 계산 문제 손 못 댑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도상에서 2cm고 3cm였을 때 축척이 500분의 1이다. 면적이 얼마냐. 이거 초등학생들도 풀어요. 요즘에는 이게 산수라니까 수학이 아니라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맞죠? 이게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되잖아. 맞죠? 그럼 지도가 이렇게 있어. 축척이 써 있어. 이게 거리가 궁금해. 재보만 재서 축척을 하니까 내가 환산할 수 있잖아. 요즘에는 네이버라든 다음 들어가면요. 찍으면 거리 나와. 환산 안 해도 돼. 실적은 얼마인지 나와. 그게 어떻게 거리가 나오는 줄 알아요? 지도에는 다 좌표화되어 있는 거거든. 그 점에 좌표라니까 좌표와 좌표라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이게 2단계에서 하는 건 아닌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알면 엄청 쉬운 거잖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지저법에서 지금 얼마큼을 한 거냐면 딱 절반 한 거예요. 궁금하면 집에 가셔가지고 지난 24회죠. 24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과연 몇 개를 푸는지. 절반 이상은 풉니다. 절반. 지목은 설명 안 해드렸지만 절반 가까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제 3장. 다음 주는 3장하고 4장 정도 일부분 아마 갈 겁니다. 지적법은 4주면은 여유있게 4주면 다 끝내요. 그 정도 되겠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